아내로는 오래 살았지만 나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결혼한 지는 47해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립니다. 저녁이면 같은 방에서 잠이 듭니다.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아내로는 오래 살았지만 나로는 살아본 적이 없구나. 처음엔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감정이라고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자꾸 돌아오더군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개킬 때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하며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늘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시댁의 며느리였습니다.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 밥을 먼저 챙기고 저는 나중에 먹었습니다. 맛있는 것은 남편과 아이들 먼저 주고 저는 남은 걸 먹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 동안 저는 저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뒤에 있었습니다. 가족의 뒤에, 남편의 뒤에.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요즘 노인들은 그렇게 산다더라 하는 이야기.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였구나. 말로 꺼내지 못했을 뿐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혼자가 되어 봤다는 걸. 그게 제일 놀라웠습니다. 내가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된 순간이요.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습니다. 큰 소리 내서 다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금슬 좋은 부부라고 말합니다. 오래 살아도 사이가 좋다고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싸우지 않는 게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걸. 그냥 더 이상 부딪힐 이유가 없어진 거라는 걸.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아침을 준비합니다. 남편은 신문을 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뉴스를 봅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거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끔 남편이 말을 겁니다. 내일 점심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일을 각자 처리합니다. 함께 사는 것 같지만 각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데 말을 걸 수 없는 외로움. 말을 걸어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외로움.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말이 줄어들었을까? 언제부터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졌을까? 아니,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걸까? 그 경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말이 줄어들고 눈길이 줄어들고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각자 가정이 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나 모입니다. 그것도 요즘은 자주 못 봅니다. 다들 바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에는 저와 남편 둘뿐입니다. 둘이서 살아야 하는데 둘이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있을 땐 괜찮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바빴고 아이들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우리의 공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남은 건 우리 둘뿐이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는 함께였지만 부부로는 함께가 아니었다는 걸.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주 보려니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냅니다. 말없이 지냅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 있는 것처럼.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황혼이혼. 그 단어를 처음 입에 담았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47회를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 걸 생각하고 있다니. 그런데 한편으론 놀랍게도 조금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감정을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게 내가 느끼던 거였구나. 이게 내가 고민하던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답을 모릅니다. 헤어져야 하는지, 남아야 하는지, 이게 옳은 선택인지, 그른 선택인지, 그냥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고민이, 이 마음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이건 제가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여자들이 느끼는 거라는 것.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건 조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끄럽습니다.
말하지 않는 말들이, 꺼내지 못한 감정들이 그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혼 초기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어디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살림이 바빠지고 시댁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저는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 하고 아이들 돌보고 시어머니 시중 들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됐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도 저는 말을 걸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니까 그냥 내버려 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말하면 싸울 것 같았고 싸우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불만도 서운함도 다 삼켰습니다. 그게 여자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집안이 평화로우려면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말을 하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뭘 말해야 할지, 남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부엌으로 갑니다. 남편은 거실로 갑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습니다. 그냥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밥을 다 먹으면 남편은 일어나서 방으로 갑니다.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저는 저녁을 차립니다. 같이 먹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집 안의 유일한 소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래 산 부부는 말이 없어도 된다고, 그게 편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였습니다. 함께 있는데 말을 나누지 못하는 것. 그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우리가 감정을 나눴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와서 말을 하려니 어색합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침묵을 어떻게 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둡니다.
말하지 않는 관계. 그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남편은 뭘 생각하며 사는지, 남편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도 외로운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지 않은 답이 나올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묻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게 제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던 세월. 그 세월이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리, 건널 수 없는 거리. 그 거리가 지금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말이 없는 집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소리 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 수도 없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또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을 하지 않게 된 건 어쩌면 제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먼저 입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먼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살아갑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제가 시집 왔을 때 24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해. 그게 미덕이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더 바빠졌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아이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쉴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참으면서, 견디면서, 삼키면서.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나였을까? 나는 언제 내 마음을 돌봤을까? 나는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까? 그런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뒤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뒤에, 남편 뒤에, 아이들 뒤에. 제 자리는 늘 맨 뒤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남편과 아이들 먼저 줬습니다. 저는 남은 걸 먹었습니다. 좋은 옷이 있으면 아이들 먼저 입혔습니다.
저는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남편이 쉬게 했습니다.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희생했습니다. 의심 없이, 불평 없이. 그런데 그 희생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요? 가족을 위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여자로서의 제 역할을 지키기 위한 거였을까요? 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참는 건 늘 제 몫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슬퍼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를 내면 집안이 편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슬픔을 보이면 가족이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삼켰습니다. 모든 감정을, 모든 마음을.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제 안 어딘가에 쌓여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시간이 저를 지웠다는 것. 조금씩 천천히 저를 지워 나갔다는 것. 억울함조차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안을 줄 때도, 남편이 무심할 때도,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길 때도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며느리가 말대꾸하면 안 된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삭혔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말없는 여자, 참는 여자,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여자. 그게 저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이 제 가족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가끔은 아깝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참았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고, 너무 많은 것을 삼켰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도 없었습니다. 늘 남을 위한 시간이었고 남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여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여자로서의 나는 너무 오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늘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참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제 마음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저를 위한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건 가정일 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참았던 시간을, 삼켰던 감정을, 지워졌던 나를.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비록 아쉽지만 그래도 제 것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게 끝까지 계속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없이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건가? 그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황혼이혼, 늙어서 하는 이혼.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도 헤어지면 어떨까? 혼자 살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75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실망할까? 그 생각을 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전화하면 잘 지내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 대답합니다.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부모님이 그동안 참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자기들 때문에 참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선도 걱정됐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 친척들, 옛날 친구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항상 제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선택은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 남들이 손가락질할 일,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혼자 사는 밤, 혼자 먹는 밥, 혼자 맞는 아침. 그게 얼마나 외로울까?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외롭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지만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건 적어도 누군가 옆에 있는 외로움입니다. 혼자가 되면 그건 진짜 혼자인 외로움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 견딜 수 있을까? 그게 무서웠습니다. 건강도 걱정됐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자주 갑니다. 만약 혼자 살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누가 돌봐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걱정됐습니다. 평생 남편 벌어온 돈으로 살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만약 헤어지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다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했을 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용기보다 컸고 걱정이 결단보다 컸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생각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참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조급해졌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건가? 나는 한 번도 나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제가 헤어짐을 생각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의 변화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저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나이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남았습니다. 생각만 하고 남았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해서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남았을까요? 정 때문일까요? 40년이 넘게 함께 살았으니 정이 들었을 겁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정이 저를 붙잡았을까요? 아마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정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아닌데 그렇다고 무관심도 아닌,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게 정일까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저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멀어졌어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이 가끔은 무겁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지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익숙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40년을 함께 살다 보니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남편의 습관도, 남편의 성격도, 남편의 일상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익숙한 것을 유지하는 게 편했습니다. 변화가 두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았습니다. 연민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늙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안쓰러웠습니다.
남편도 힘들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도 참고 살았을 겁니다. 저처럼.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남겨두는 게 또 걱정됐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못합니다. 밥도 못해 먹고 빨래도 못합니다. 제가 없으면 남편은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하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남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만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정으로, 책임으로, 익숙함으로, 연민으로.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 그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만 유지될 순 없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변합니다. 뜨거운 감정은 식고 강한 끌림은 약해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게 뭘까요? 정일까요? 책임일까요? 익숙함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게 뭐든 그게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떠나지 못한 이유. 그걸 한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사랑도 조금, 정도 조금, 책임도 조금, 익숙함도 조금, 연민도 조금, 두려움도 조금. 그 모든 게 섞여서 저를 이 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게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선택. 그냥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같은 선택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선택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그게 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남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나이 들어 배우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떠나지 않는 선택이 꼭 약한 선택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을 지키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챕터 6. 황혼이혼은 도망이 아니라 나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뭐였는지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던 걸까요? 정말로 혼자 살고 싶었던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나 자신에게.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대로 남은 시간을 보내도 되는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는 그 질문을 구체화시켜준 도구였습니다. 박연하게 불편하고 박연하게 외로웠던 마음을 이름을 붙여준 것. 그게 황혼이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댁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자로서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지? 나는 언제 내가 원하는 걸 했지? 나는 언제 내 마음을 돌봤지?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헤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평생 외면해왔던 감정들, 평생 미뤄왔던 질문들, 그걸 하나하나 꺼내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질문들을 던져야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요.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평생 돌아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그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허전합니다. 무언가가 비어 있습니다. 나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첫 걸음이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 견디는 척하지 않는 것, 솔직하게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평생 참아왔으니까요. 평생 괜찮은 척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약해도 되고 힘들어도 되고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 질문에도 저는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최선인지, 지금 이 상태가 바람직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건 아니더군요.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를 돌아봤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질문을 던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황혼이혼은 선택지였습니다. 헤어지는 것도 선택지였고 남는 것도 선택지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결국 남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것. 그게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황혼이혼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마주하는 용기였습니다.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 조금은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지켜야 할 게 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민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표류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압니다. 그게 황혼이혼이 제게 준 선물입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 시간. 그 시간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혼을 생각했던 시간이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헤어질까 고민했던 시간이 저를 다시 붙잡아 줬습니다. 나를 발견하게 해줬습니다. 나를 인정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조금은 나를 아는 사람, 조금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모든 게 예전과 같은 건 아닙니다.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 헤어지지 않아도 마음의 선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 그게 뭘까요? 서로를 존중하되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함께 있되 각자의 공간을 지키는 것. 그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저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매일 오후 1시간 정도는 산책을 합니다. 혼자 나가서 천천히 걷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도 있고 여러 생각을 하며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 말고 온전히 제 시간. 그게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밖에 나가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비우는 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제일 편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 그게 좋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나 매일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남편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도 이해 못한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러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작은 방 하나를 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 안 어디에도 온전히 제 공간이 없었습니다. 부엌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거실도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고, 방도 남편과 함께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은 방 하나를 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좋아하는 그림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 공간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온전히 제 공간.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공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서로에게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각자의 시간을 각자의 공간에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따로 사는 건 아닙니다. 밥은 같이 먹습니다. 아침이랑 저녁은 같이 먹습니다. 물론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습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은 대화도 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응, 그러네. 그 정도의 대화.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는 대화니까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선은 넘지 말자. 이 시간은 건드리지 말자. 이 공간은 침범하지 말자.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거리두기입니다. 그게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거리를 둔다는 게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걸.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적당한 거리.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가까워도 괜찮고 어떤 부분은 좀 멀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조금 먼 게 편한 부부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작은 변화들.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신경 써야 하고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관계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나를 지켜야 관계도 지켜집니다. 그게 제가 배운 것입니다. 조금 숨쉬게 된 일상. 그게 지금 제 일상입니다.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견디기만 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나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헤어지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된 게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법적 이혼이 아니어도 마음의 독립은 가능하다는 것.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원이혼을 고민했던 이야기. 고민하다가 결국 남기로 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선택이 맞았는지, 이대로 사는 게 옳은지, 그걸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일상이 새로운 변화보다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가끔은 후회도 됩니다. 용기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변화를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진짜 나로 살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런 마음이 교차합니다. 그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남습니다. 이혼을 했어도 후회했을 겁니다. 남아 있어도 후회합니다. 중요한 건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 것 같습니다. 후회를 후회로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후회를 통해 배울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의 필요성. 나를 지키는 것의 가치.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벽한 답은 없다는 것.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고 모든 선택에는 후회가 따른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흔들림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질문이 다시 올라옵니다. 가끔은 헤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답을 모르는 채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을 던지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나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항원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관계가 편하지 않지만
헤어질 용기는 없는 분들, 말하지 못하고 참아온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뭐가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게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 괜찮은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답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 선택을 하는 것. 헤어질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견디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두렵겠지만 그게 삶입니다. 저도 여전히 고민합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답을 모르는 채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을 던지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나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황혼이혼. 그 단어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단어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단어 뒤에 숨겨진 마음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스스로를 검열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아직도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나를 잊지 않는 것, 나를 지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여자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평생 참아온 여자들이 이제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그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답은 천천히 찾아지니까요. 저도 아직 찾아가는 중입니다.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조금은 후련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확신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내면 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같은 외로움을 안고, 같은 질문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외로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 마음을 안아주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민으로, 같은 질문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다락방에 큰 힘이 됩니다.